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대통령 노름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옛날에 김영애가 영부인 노름하더니 이재명이도 이제 선고가 지금 코앞에 다가왔죠. 자기 선고가. 원래 이제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듯이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막 짖잖아요. 지금 이제 본인도 불안하고 11월 달에 선고되니까 오히려 이제 더 허장성세, 오히려 이제 대통령 노름 하면서 막 이게 대통령 행사하면요. 이런 게 여러 이제 자기 방탄이나 또 지지층 결집,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흔들기 이런 게 도움이 되니까 아마 대통령 노름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대규모 조직으로 집권 플랜 본부, 아직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2년 반, 절반 이상 남아있는데 집권 플랜 본부를 만들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첫 회의를 한 거예요. 실제 이제 집권 플랜 본부, 요게 아마 총괄 본부장은 이제 김민석입니다.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이가 이제 집권 플랜 본부, 여기에 총괄 본부장이에요. 그 외에 이제 여러 명 이한주라고 권력 서열, 오늘도 민주당 편을 제가 광주방송과 물어보니까 그분도 똑같은 말 대변한 분이 김현지가 1위, 정진상이 2등, 이한주 3등. 이한주도 여기 많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 핵심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오늘 첫 회의를 하면서 이제 막 엄청나게 세를 과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1차 회의를 오늘은 이제 열었다. 그래서 조기에 대선 캠프 집권 플랜 본부를 띄웠다. 오늘 공식 회의입니다. 요거는 이제 본부가요. 김민석이가 이제 총괄 본부장이 됐잖아요. 수석 최고위원. 근데 본부도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집권 플랜 본부의 구성을 보면 구성은 이제 기획 상황 본부, 그 다음에 정책 협약 본부, 그 다음에 먹산 이전 본부, 그리고 이제 당원 주권 본부, 4개 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먹산 이전 본부는 전에 한번 설명했죠. 먹고 사는 문제, 먹산 이전 본부는 이제 주형철이라고 옛날에 토리게임즈에 180억 투자했던 한국벤처투자 사장, 그래서 문재인 때 경제보좌관, 김동연 때 경기연구원장, 이 사람을 영입해서 주형철을 먹산 이전 본부, 거기에 1호 인재로 영입했다 했잖아요. 1호 인재, 주영철. 그 외에도 이제 당원 주권본부, 정책협약본부, 기획상황본부 4개 본부로 대규모로 조직을 오늘 첫 회의하면서 출범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요 뭐라 했냐면 이제 여기 여러 의원들이 핵심들이 노는데 먼저 이제 또 총괄 수석 부본부장도 있네. 아까 김민석이가 총괄 본부장이고 총괄 수석 부본부장, 이거는 이제 김윤덕 의원입니다. 김윤덕 의원. 이자가 이제 뭐라 했냐면 현재 정부의 폭정이 극에 달해서 윤석열 정권은 지금 국정을 운영할 의지나 능력이 없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집권 세력은 민주당뿐이다. 이런 식으로 떠드는 게 김윤덕 총괄 수석 부본부장이고요. 참 이게 조직도 많아. 총괄 수석 부본부장이 있고 또 총괄 부본부장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 저번에 제가 방송한 까 김원혜 지역구에 친인회 할 때 김원혜 그때 왜 술 먹고 소란 부린 거 김병욱이라고 있잖아. 분당 김원혜 지역구에 김병욱 이자가 이제 총괄 부본부장으로 또 왔네요. 이자도 이제 윤석열 정권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대규모 출범식 회의를 가진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이게 왜 이럴까? 지금 이제 역대 이런 적이 없었잖아. 뭐 선거 임박해서 이게 만든 것도 아니고 섀도우 캐비넷을 지금 미리 집권 플랜 본부를 만들고 대규모 4개 본부로 해서 엄청나게 사람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뭐 저는 옛날에도 한번 이게 분석해 봤지만요. 지금도 이게 똑같습니다. 3가지 이유 정도로 저는 분석해요. 3가지 이유로.
첫째는요, 바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야 자기가 사니까 끌어내리려면 이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 윤석열 정권이 뭐 탄핵하든 하야하든 끌어내려도 이게 우리가 지금 준비된 정부가 있지 않냐. 섀도우 캐비넷 준비되어 있다. 민주당이 집권 플랜 본부로. 그러니까 국민들 걱정하지 마라. 윤석열 끌어내려도 이게 혼란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데 그 대통령 하야 탄핵을 노린 거. 이거는 뭐 너무나 이게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첫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이게 똑같은 게 두 번째가 바로 이게 이재명 방탄이죠. 이거는 뭐 자기들이 도저히 뭐 부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그 사법부에도 신호를 줄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나라가 이게 이래서 내가 이게 지금 현재 그 준비된 대통령 아니냐. 집권 플랜 본부. 우리 민주당이 준비된 다음에 집권당인데 이런 내를 갖다가 이게 그 법원이 판결해가지고 이게 내가 대선도 출마도 못하고 앞으로 이게 5년간 피선거권에 제한돼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냐? 너 사법부 봐라. 내가 지금 이게 대통령이다. 실제 내가 여의도 대통령이고 지금 봐라. 이미 우리 의석이나 윤석열 정권을 흔들흔들하고 내가 이게 그 집권 준비 다 돼 있지 않냐? 이런 게 사법부 압박용으로 급박용으로 어제 국감에서 이재명이 무죄라고 막 외친 말도 안 되는 게 국감에서 이재명이 무죄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국회의원들 지가 판사입니까? 이런 게 그 사법부 급박 압박용으로 이게 그 집권 플랜 본부 해가 대규모 대통령 노름하는 이게 두 번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만약에 11월 달에 그 선고가 됐을 때 근데 그때 만약에 그 당선 무효형 선거법에 그 벌금이 100만 원 이상 또는 위정교사관대 그 집행유예 이상 이런 식으로 그 나와버릴 가능성이 지금은 거의 뭐 확정적이잖아요. 그렇게 놓을 가능성이.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그 지지층이 동요할 수 있잖아. 동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가 당선 무효형이 놓았을 때 지지층이 막 흔들리고 동요하면서 또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신상김, 뭐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이러면서 또막 이재명을 흔드는 이런 데 세력들이 놓을 수 있잖아요. 이걸 이게 미리 차단하자는 거예요. 내가 1심 정도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 옛날에 2심에서 300만 원 받고 대법원에 내가 살아남았잖아. 1심일 뿐이다. 어차피 이게 2심, 3심 충분히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개딸들 흔들리지 마. 우리 전혀 끄떡없어. 내가 이게 뭐 옛날에 2심에서 살아났는데 1심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지지층을 다독거리면서 이제 그 동료를 막으면서 결집시키려는 이런 게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도. 이래서 저는 대규모 집권 플랜 본부를 띄우면서 그 대통령 노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 윤 정권을 이제 그 탄핵이나 하야를 준비하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일단 사법부의 압박 급박으로 재판을 방탄하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만약에 재판에서 당선 무효인 놓더라도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흔들리지 마라. 이런 이제 다목적 의도력의 대규모 세과시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거요. 다 이게 허장 성세입니다. 뭐 요란하게 떠들어도 알맹이가 없어요. 지금요. 이재명이가 오늘도 제가 이제 광주방송 갔다가 패널들, 좌파 패널들 제가 점심을 다 사주고 많은 이야기를 이게 나눴는데요. 지금 이게 다 어디 숨어 있는 것 같아. 우리 연못에 가면요. 겨울에 얼음 도는데 고기가 안 보이잖아. 그런데 이상하게 봄이 오면 고기가 막 엄청나게 물고기들이 나와. 그 많은 이게 물고기 어디 숨어 있다가 꽁꽁 얼음에 어디 있다가 노나 이게 좀 궁금할 때도 있잖아요. 지금요. 이재명에게 워낙 일당 독재 1인 수령 1극 체제 하다 보니까 전부 이게 이재명 파밖에 없나? 반 이재명 세력 다 죽었나? 이렇게 생각해도요. 이게 완전히 본물 터지듯이 한번 딱 어떤 계기가 되면요. 완전히 그냥 본물 터지듯이 반 이재명 세력들이 어디서 있다가 노는지 대규모로 놓습니다. 이런 게 방탄 안 돼요.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뭐 3대 세습 체제가 아주 강고하게 구축된 끝에도요. 어떤 이게 계기가 되면요. 혁명 계기되면 이게 엄청난 반체제 북한에도요.
자유의 바람이 한번 불면 나옵니다. 우리 동구권이 멸망할 때, 저 소련이 멸망할 때 봤잖아요. 그런 게 그 정치입니다.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완전히 뭐 이재명 왕국을 구축한 것 해도요. 그 뿌리는 상당히 얕아요. 그 샘으로 치면 그 샘의 근은 그게 아주 얕아요. 뭐 저는 상당히 그 지금도 흔들흔들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판결이 나오면요. 직권 플랜본부 이런 거 100개 띄워봤자 바로 이게 그 체제가 흔들흔들해집니다. 이거야말로 그 허장성세면서 겁먹은 개각이 요란하게 지저대는 그 우리 서양 속담에도 있잖아요. 영어 속담에도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짖는 개는 이게 물지 않아요. 원래 이게 요란하게 짖는 개딸들요. 판결 나면 판사들 뭐 짖기만 짖지 물지는 못해요. 진짜 뭐 무는 게 있으면 그거는 구속시켜버리면 되고요. 개를. 근데 물지는 못합니다. 보통 요란하게 짖는 개는 물지 않습니다.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신준호 판사가 탄핵한다고 뭐 아무리 떠들어도 이게 물지는 못합니다. 그냥 말뿐이에요. 요란하게 짖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이런 데 그 집권 플랜본부 요란하게 지지되는 이런 데 그 현혹될 필요는 전혀 없다. 겁먹을 필요도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요. 뭐 당연하겠지만 사법부도 전혀 이제 그 영향 안 받을 겁니다. 한번 지켜보시면 될 거예요. 사법부도 원칙대로 판결이 날 거고요. 뭐 우리도 이런 데 그 민주당 이재명 이런 데 그 대통령 노름에 조금의 우리가 뭐 두려움을 갖거나 현혹되거나 이럴 이제 필요는 없다. 그 본질을 뚫어봐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게 그 겁먹은 개가 허장성시할 뿐이지 실질이 없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